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한 해 동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요. 이 3고에서 조금의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뉴욕 시장부터 글로벌 증시가 환호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시각도 여전히 압도적이고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7% 하루 만에 폭등하는 흐름이 있었고 그걸 받아 우리 장도 금요일장 꽤나 좋은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토요일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추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 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대할 요소와 불안해 봐야 될 요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환시장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보죠. 원화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11일 지난 금요일장에 원달러 환율이 무려 60원 가까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1,318원까지 떨어졌죠. 11월 들어서 달러 대비 절상률로 놓고 봤을 때는 주요국 31개국 중에서 원화의 절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8% 이상의 급등이었죠. 그동안 킹달러를 외치며 그로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 다큐까지 만들어낼 만큼 환율 이야기가 시장엔 큰 키였는데요. 거기서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물가 정점론이 힘을 받았죠. CPI 발표로 인해서요.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기록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방역 완화 이슈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들려옵니다. 위안화가 힘을 받아가면서 원화가 강세를 띠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힘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겁니다. 당분간은 이 기조가 좀 더 유지될 거야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추가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적 투자자, 국민연금 등의 이 해외 자산 환해지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약 400억 달러의 달러가 추가적으로 풀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52조 7,6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것이 시장에 풀리면서 달러가 더 많아지고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 있겠죠. 좀 장기적 시각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긴 시간 동안 이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면 원달러 환율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견의 힘을 받고 있으나 반대쪽 의견도 분명 있죠.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반응은 조금 너무 빨랐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접어드는 시점이 달러가 멈추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영증권에서는 여전히 수출 좋지 않고 연준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CPI에 대한 해석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찌됐건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움직임은 조금 더 아래쪽을 내려다 볼 것 같고요. 우리 장에는 수급적인 우호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중국의 변화도 보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제한 조치 완화 결정이 있었다라고 지난 금요일에 나오면서 국내장까지 영향을 줬었죠. 내용은 심플합니다. 격리 기간을 이틀씩 단축시키겠다, 코로나 검사 횟수를 축소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안화가 강세를 띄었고요. 원화를 끌어올리며 환율을 더 내려가게 만들었죠.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금요일장에 리오프닝 주가 강세였는데요. 여행,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카지노 관련의 브리핑 전해드렸고 롯데관광개발은 그날 10% 이상 폭등이 나오기도 했네요. 주말 사이에 중국은 부동산 구제 조치 발표도 있었고요. 첫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라며 출산 지원 확대 이슈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엔젤 산업주도 한번 봐야 되나라는 시각도 등장을 하네요. 자, 이 기대감은 미국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말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장에서도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활기를 띠게 된다면 원유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 덕분에 유가는 올라갈 거야라는 시각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3% 뛰었고요. 에너지주 강세였죠. 그리고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광산과 철강주들도 힘을 받을 수 있다. US 스틸이나 리오틴토 등의 종목들 올랐습니다. 리오프닝주도 마찬가지로 카지노주 중심의 강세가 확인이 됐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받아가면서 뉴욕장은 올라섰습니다. 그 전날 폭등에도 불구하고 상승이었죠. 상승으로 출발했고 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 등을 살짝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가 매수와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면서 끝까지 상승을 유지했고요. 나스닥은 2% 가까운 추가 상승으로 단 2거래일 만에 10%가 뛰어가는 흐름이었죠. 자, 한 일주일 전만 해도요. 다우가 나스닥보다 강합니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었죠. 다우가 대형 전통 방어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자마자 순식간에 시소가 기울었습니다. 나스닥 쪽으로 다시 힘이 쏠리는 모습이었죠. 저점 대비 15% 올라온 다우를 팔고 나스닥의 빅테크, 소외돼 있는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하면서 나스닥은 추가 상승을 보인 거죠. 여기에서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미국 기업 경쟁력을 탈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확인이 됐습니다. 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지 못하자 소비 심리가 꺾이나 봐, 인플레가 완화되는 신호야 라며 전형적인 배드이즈 굿 해석이 등장을 했고요. 그 영향을 뉴욕장이 받았던 거죠. 자, 종목별로 보시면 느껴집니다. 유틸리티 쪽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또 다른 방산주 같은 경우도 방어주 역할을 하죠. 이 방어주 섹터들이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전형적인 성장주의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애플이 2%, 마이크로소프트 2%, 아마존 4.3%. 아마존은 뭐 시총이 천조 증발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낙폭과대 쪽에서 많이 뛰어오르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테슬라도 3% 정도 상승 확인됐고요. 이날 리비안, 루시드 등등의 전기차 종목들도 모두 다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쪽은 사실 다우 쪽에 영향이 많이 주는 섹터라서 같이 다른 종목들과 빠질 여지도 있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요. 중국의 소비 회복 기대감, 나이키 등의 종목으로도 영향을 줬습니다. 나이키는 6% 이상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개별 종목들로 살짝 정리를 해보면요. 달러 약세와 구조조정 이슈 속에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종목들 강세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10% 뛰었다 전해드렸었죠. 추가 3% 나타냈습니다. AMD,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쪽 강세였고요. 전기차,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니오 등의 종목들 모두 GM, 포드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느 시점엔 러시아와 협상을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계속해서 휴전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 영향일까요? 방위산업주들 크게 떨어지면서 시장 상승에는 동참하지 못하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빅테크의 강세는 한 2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익숙함이 느껴졌는데 단기 급등에 대한 변동도 주의하자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추가된 소식들 또 하나 있죠. 미국의 중간선거가 사실 12월 6일에 있을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중요합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바다에서 역전의 시나리오를 써냈기 때문인데요. 네바다에서 현장 투표를 진행했을 때만 해도 공화당이 훨씬 더 유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접수된 투표까지 다 열어봤더니 민주당이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로써 민주당이 50, 그리고 공화당이 49가 됐습니다. 자,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승기를 거머쥔다 하더라도 50대 50입니다. 그러면 캐스팅 보트가 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민주당의 승리로 결정이 됐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바이든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불확실성은 소멸됐다. 당분간 친환경과 신재생을 주력하고 있는 바이든은 훨씬 더 동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된 소식이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 사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밤에 나온 속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니 그것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안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악재 속에 살짝 눌려 있었던 자동차 쪽이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대차, 기아부터 해서 미국 관련한 자동차 부품사들 힘 받을지 오늘 체크하셔야겠고요. 국내로는 좀 변수죠.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며 강경 대응에 대해서 또 두 사람의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다 보니 북측에 대한 방위산업주들 조금 움직임을 보일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티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CPI가 의미 있게 하락을 하고 나서는 60일간은 랠리를 보였다. 과거를 보니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은 꽤나 흥겨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약세 촉매 찾기는 좀 어려워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시장 상승에 나름 즐겨봐라 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다만 끝자락에 이걸 덧붙였네요. 다시 강세장을 가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선 지금 좀 긍정의 시나리오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조심하자라는 시각도 계속 나오죠. 롱숏의 치열한 대결이 올해 내내 이뤄집니다. 자, 그 조심하자라는 시각 중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신증권입니다. 10월부터 나타난 반등이 더 이어지긴 어려우니까 대비해라는 의견입니다.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곧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지표가 부진하고 12월 FOMC 최종금리 변수가 남아있고 그런 가운데 이 투자 심리와 리스크, 변동성 지표는 분기점, 지지선, 저항선에 근접해서 변곡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악재만 나와도 지금은 매도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반등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밸류 부담 가중되니까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좀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정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정상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킬 만한 내용이 나올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실적도 쏟아지는데요. 타겟과 월마트, 홈디포, 미국의 경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의 실적이 나오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표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뉴욕 제조업과 필라델피아 경기 전망이 쏟아지는데 이게 ISM 제조업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잘 나올 경우 미국의 제조업이 괜찮네. 그럼 한국도 제조업의 EPS 상향을 기대해본다. 그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등을 보자라는 시각 나오고요. 우리가 이분의 일정을 꿰고 있어야 되네요. 이재용 회장이요. 이재용 회장이 11월 15일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AR, VR 관련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요. 또 ASML CEO와 함께 11월 16일에 회동이 유력하다라고 하네요. ASML은 노광 포토공정입니다. 얼마 전에 브리핑을 해드렸죠. EUV 관련주들 체크가 필요할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빈살만 왕세자와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고 하죠. 5대 그룹 총수와 만남이 있다면 이재용 회장은 당연히 만날 것이다라는 시각이고요. 과거 이력이 있었던 삼성물산의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다. UAM에 대한 논의도 체크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정들 확인하시고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지난 금요일장은 시장은 낙폭과대 쇼커버 이야기가 주였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반응도 좋았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시장이 반등할 때는 낙폭과대 종목이 올라온다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계절적으로 연말 공매도가 감소하는 시기라 지금 노려볼 만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장기 낙폭과대 종목으로는 네이버,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SKI테크놀로지를 꼽았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 목으로서는 봤을 때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을 언급했고요. 모빌리티 종목도 투자 아이디어로 제공했으니까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난 금요일장 시장은 어느 정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약화를 기대하면서 올라섰죠. 코스피 일별 거래대금을 봐도 금요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실히 느껴집니다. 10월 4일경만 해도 7조 원대였거든요. 2배로 뛰었던 날이었습니다. 11월 11일 13조 원이 훌쩍 넘어갔던 거래대금이었죠. 삼성전자가 이날 4%, SK하이닉스 4%, LG화학은 6% 급등이 나왔었고요. 시총 상위 종목이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지수도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샀나 봤더니 쇼커버 굉장히 바쁘게 기관 측에서 많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만 1조 원을 가까이 샀고요. 외국인도 7천억 원을 매수했죠. 반면 개인들은 빠르게 매도로 대응하며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자, 이날 뭐니 해도 카카오 그룹주 보면서 다들 이게 웬일이야 하셨을 것 같아요. 카카오 15%, 카카오뱅크 20%, 카카오페이는 상한가였고요. 카카오게임즈가 11% 올랐습니다. 이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정부의 CBDC 2차 사업을 완수했다라는 발표와 더불어서 골드만삭스가 내놨던 목표가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쇼코버 움직임에다 이 목표가가 이 골드만삭스가 12만 4천 원을 내놨더라고요. 내놓은 시점 대비했을 때 한 175% 상승 여력을 점쳤습니다. 당연히 많이 눌려 있었고 쇼커버 얘기 나왔고 그러다 보니 상상치도 못했던 상한가를 카카오페이는 기록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게임주들 강세였는데요. NC소프트가 오늘 새로운 스타일의 게임이죠. 슈팅 장르라고 하는데요. LLL, 이 인게임 영상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죠. 자, LG 이노텍과 하이브도 고점 대비 70% 많이 밀려 있었던 만큼 올라섰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날 11% 급등이었죠. 유한타증권에서 목표가를 51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 전 가격 대비해서 한 77%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 긴 시각이겠죠. 그 긴 시각에 힘을 보태주는 건 폴디드 줌이나 뭐 애플카 혹은 XR 기기 쪽으로 기대하는 요소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지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애플페이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시장에 돈이 좀 돌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도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 11월 말경에 국내 도입 기대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현대카드와 애플이 손잡고 상용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이론 종목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삼성 측에서 위기감을 조금 느낀다면 삼성페이의 영역을 훨씬 더 넓힐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놓고 지켜보죠. 자, 여러 이슈들 담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유창희 대표와 이어갑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정도 폭등이 나오면 하루 좀 쉴만도 한데 뉴욕장이 추가 상승을 나타냈고요. 주말 사이에 들려온 소식이 너무 많아요. 환율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중국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의 승기도 저희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부터 가볼까요? 뭐 지난주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추가적인 업데이트들. 네. 뭐 일단은 뭐 환율이 딱 일주일 만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100원이 하락을 했어요. 저는 그 금요일 한 1시인가 12시인가 1,330원인가를 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이 정도면 끝났겠지 하고 해서 장 마감하고 뉴스를 봤는데 1,314원을 갔다가 해서 그 사이에 또 17원이 더 내렸구나라고 할 정도로 뭐 근데 뭐 워낙 강세는 뭐 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워낙 약세가 주변 국가들이라든지 뭐 미국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이 워낙 약세의 원인이었고 지난주 그림도 하나 그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당분간 달러는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 그럼 달러 약세가 뛴다라면 위험 자산들이 좀 선호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모습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 약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좀 약화된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는 뭐 어쨌든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어쨌든 이렇게 되면 더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화당을 좀 응원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상원의 민주당이 됐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더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달라질 건 없다. 오히려 좀 개선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확실성들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폭발적인 매수를 보여줬죠. 폭발적인 매수를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격적인 매도를 한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주 자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한 금액만 따지면 거의 한 2, 3조 원, 3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맞네요. 예. 그래서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동안 손실 본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손실을 좀 줄이려고 매도를 한 것이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수급 자체가 여전히 우호적이다. 환율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면 이번 주도 좀 우상향 기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저는 원래 한 11월 중순, 11월 말 정도까지만 상승을 좀 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슬 이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 정도 넘어가면 조금씩 비중을,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신 전략도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는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해 나가자라는 의견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좀 심플하게 왜 현금 비중을 슬슬 이제 늘려가면서 이익을 챙겨야 되는지 한 줄 코멘트 주신다면요? 뭐 그러니까 지금 확산세가 다 거의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네. 퍼지고 있죠. 근데 제가 보는 주가지수 상단 자체가 물론 제가 뭐 그게 다 맞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 2,600 이상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현금 100%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시장을 보면서 지금은 제가 계속 한 달 넘게 말씀드린 게 주식 비중은 7, 80% 정도 맞아요. 가지고 있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또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셔야지 지금 3,000포인트 간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조정은 나올 것이고 그 조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말, 다음 주가 넘어가면 또 11월 말이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또 비중을 현금 비중을 좀 일부 확보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매매 전략 시속 게임을 굉장히 지금 유창희 대표님이 제가 10월경부터 느꼈을 때는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 전략으로 봤을 땐 다음 주쯤엔 또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의견입니다. 그 얘기 궁금해요. 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그 IRA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거 좀 고려하자라고 속보가 어제 전달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그럼 또 자동차가 힘 받는 이슈가 될 거라 보시는지요? 뭐 힘 받을 수 있는 이슈는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바이든한테 뒤통수를 하도 맞아가지고. 네, 뭐 일단 근데 지금 수정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건 맞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악재는 주가에 선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쪽에 여전히 긍정의 시각 유지해 주신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숏커버링 급등주들이 많았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뭐 카카오 그룹주부터 저희 하나하나 좀 질문을 좀 나눠서 드리려고 해요. 카카오페이, 뱅크, 게임즈까지 다 올랐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상한가까지 갔고요. 네. 관련해서 투자 비유 어떻게 주십니까? 뭐 기술적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뭐 공매도 관련해서도 제가 한 2주 전인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도 성장주에 대해서 미리 보자. 시장 네. 자체가 이제 그 지난주에 좀 변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그 변화되는 게 뭐 $1 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 보자고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그날 무슨 종목 얘기하셨죠? 그다음 뭐 네이버랑 크래프톤 맞아요. 물론 카카오 이런 것도 좋은데 만약에 뭐 선택을 한다면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근데 크래프톤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물론 제가 자랑하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러한 움직임은 이미 한 2, 3주 전부터 포착이 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성장주의 확신을 줬던 것들이 이제 지난주에 달러 약세를 좀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모습은 좀 더 이어질 거라 좀 보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뭐 숏스퀴즈가 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숏커버링을 하다 못해 아예 그냥 더 지어짜면서 이제 공매도 종목군들이 더 많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은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올라온 감은 있죠. 특히 그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그동안 약했고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덜 올라온 것 같지만 또 비슷하게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폭등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면 그동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동안은 삼성전자라든지 2차전지 셀 이런 쪽으로만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면 여기로 올리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부분들로 확산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대해서 재평가는 아니지만 좀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들이 여전히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반등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매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갑자기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이 뭐 합쳐서 뭐 1조 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 이제 변하게 되기 전까지 그 변화가 된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한 1,000억이나 하고 보합으로 거의 그냥 매수가 의미 없는 매수세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다든가 뭐 선물 쪽에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모습이 네. 연출되기 전까지는 현재 같은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는 연말로 갈수록 좀 완화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부클로징이라고 해서 이제 연말 수익을 좀 확정 지으려고 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은 그런 게 좀 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위주로 공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좀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뭐 그 기간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최근에 공매도 기간하고 평균 매도 단가를 먼저 보시고요. 네. 그리고 현재가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공매도 평균 단가보다 현재가가 좀 더 높다.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한 세력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오르게 된다면 좀 빠르게 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얘기를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사실 체크해야 네. 된다라고 이 4분기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매도 관련한 보는 방법이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시장에 대한 뷰 얘기, 성장주 얘기도 딱 지금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쇼커버 쪽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뭐 최근에 제가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본다라면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 또 페노션 같은 경우 이거는 그냥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딱 그 수급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신한지주 특히 은행주들이 공매도는 상당히 많은데 주가는 조금씩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은행주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좀 그러니까 금융 지주사들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페노션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의외긴 해요. 물론 이건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주신 거니까. 네. 페노션. 요즘에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선 쌓여 있다고 하니까 그 컨테이너 쪽은 그렇고 이쪽은 벌크니까 네. 뭐 경기 이런 쪽 영향 없나요? 근데 또 알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H&M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막 그런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은 급락했다, BDI나 뭐 BDI 안 좋다 하는데 오히려 최근에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거 논리 다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등기에 놓여 있는 거고 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만 좀 더 들어와 준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쇼커버 관련해서 내용도 짚어주신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이슈 차이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삼성전자 국내 최초 서버형 FPGA, 삼성전기 아닐까요? 삼성전기요. 네. 전자라서. 삼성전기 FPGA 네. 최초 네. 양산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LG 이노텍도 내년에 요거 양산한다는 얘기도 네. 있고 뭐 둘이 지금 막 여기저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주가로 보면 뭐 둘 다 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노텍이 좀 더 강하긴 해요. 그렇죠. 인수세 강하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 아예 저점을 크게 이탈했다가 이제 반등 주는 거고 LG 이노텍은 박스가 흐름에서 올라오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 국내 최초로 서버용 FPGA를 양상을 한다고 했죠. 지난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뉴스가 나왔어요. 이재용 회장도 가가지고 네. 그 축하하는 사진도 나왔었습니다. 이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예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판 쪽을 철수를 하면서 이쪽으로 집중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초부터. 그래서 이제 첫 시제품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IT 수요는 감소하고 있죠.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서버형 시장은 여전히 좀 아직까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형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어떤 시장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전기가 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 관련된 인력을 더 충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빠르게 제품 출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관련해서는 좀 제품 공급이 좀 타이트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은 부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데 서버용 제품 쪽은 좀 특히 FCBGA 같은 경우는 그 부품 공급이 좀 타이트하다고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안정적인 수익성을 좀 구사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군들 그전에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좀 자주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런 기판 관련해서도 이런 흐름들이라면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대장주로 좀 나서고 있는 건 삼성전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도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YM텍 같은 경우는 네.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쨌든 우리가 기판을 보면 약간 구리 같은 게 깔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FCBGA 같은 게 이게 상당히 얇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력이 좀 필요한데 YM텍이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관련돼서 이슈가 뜬다라면 YM텍이 좀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움직인다는 뜻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쪽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은 좀 한 번 정도는 주목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장주 얘기하실 때 네이버 카카오에서는 일단 네이버에 좀 더 손을 들어주신 거였고 이번에 그럼 삼성전기, LG이노텍 했을 때는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세요? 지금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삼성전기가 좀 더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시장 다양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유창희 대표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